자, 영상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사진이 끊어졌어요. 자, 16리터짜리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냉각수하고 부동액 포함해가지고 한 17리터, 18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냉각수, 그는 부동액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따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PT병이나 이런 거 잘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그 16리터짜리 그 구입해야 5만 원밖에 안 해요. 부동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낱개로 구입을 하면 좀 비싸죠. 그러니까 냉각수를 제거할 때 저 캡을 열어줘야 됩니다. 캡을 안 열어주면요, 이게 빠져나오는 게 콸콸콸콸 안 나오죠. 콸콸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콸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캡을 꼭 열어줘야 됩니다. 뭐 이제 그 보충할 때만 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답터를 끼운 다음에 빼고 바로 캡을 열어주면은 바로 물이 빠지게 돼 있어요. 엔진 오일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뚜껑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뚜껑을 제거를 해주고 밑으로 이제 엔진 오일이 나올 때 시동을 한번 딱 걸어주고 얼른 끈 다음에 나중에 그 필터를 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엔진 오일 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는 엔진 뒤에요. 굉장히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뭐 물청소로 될 일이 아니고 헤라로 다 긁어내야 됩니다. 언제 시간 내 가지고 싹 긁어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영상 찍는 그 시간에 긁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분 생각이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분이 와서 자기는 뭐 하는데 자기가 하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고무를 이렇게 다 받쳐놓은 겁니다. 이게 고무로 이렇게 닿는 부위는 이 고무, 제가 보니까 이건 콘베어 벨트로 했는데 우리 그 바이브레다 그 외피로 하면 좋더라고요. 바이브레다 외피를 이렇게 좀 자르면 오막하니 해가지고 동글동글해가 딱 맞더라고. 이렇게 받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메인 호스는 있잖아요. 그 주행하고 바이브레다 이 메인 호수는 정말 꼭 이렇게 받쳐야 됩니다. 그거 터지면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그거 유압 호수 찍으로 어디 뭐 대도시에서 작업하다가 터지면 바로 어떻게 찍을 수가 있지만은 어디 촌동네 가서 하다 보면은 그 호수 찍는 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호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 호수는 우리 고무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는데, 이걸 지금 이게 이렇게 제작이 돼 있더라고. 저 앞에는 제가 보여드렸죠. 지난번에 엔진오일 교체할 때라든지 필터 교체할 때 그 우회에 있더라고. 그건 우회에 있고, 얘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받치는 거지.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좀 활용을 잘 하시고요. 또 이게 없으면은 그냥 어떻게 시간 많이 나고는 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뭔지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이게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자 인라인 엔진으로 가는 호수고요. 얘는 리턴 호수입니다. 리턴 호수인데 내가 T자 립부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또 선을 하나 빼낸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하 300에서 1000원 벌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빠른 사람들은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동액이 안 좋으면 이 엔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엔진 순환 뽀뽀라든지 또는 서머스타트 또는 라지에다 이런 데가 부식돼 가지고 터지는 수가 있어요. 터지고 고장나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순환 펌프라든지 서머스타트 이런 것은 뭐 교체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라지에다는 저건 뜯는데도 시간 걸리고요. 저 교체하는 것도 글쎄 그 우영산업에 저게 준비가 돼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럼 뜯어가지고 라지에다 전문 수리점에 가가지고 떼우든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든가.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뭐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동그란 거 하나, 둘, 여기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숨어 있어요. 다섯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카센터나 이런 데서 물뽕이라고 그런다. 물뽕이 뭔가 하고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그 마약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약. 이 물뽕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겨울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냉각수가 얼잖아요. 얼지 말라고 부둥액을 절반씩 희석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 이게 그 뭐 부둥액의 비율이 안 맞다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엔진이 언다. 얼게 되면은 이 물뽕이 톡 튀어나옵니다. 이 물뽕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물이 다 빠지는 거죠. 엔진 박살나지 말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뽕.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플러그라고 하더라고요. 플러그. 그 우영사람에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도 잘 몰라. 플러그가 뭔지도 모르고 뭐 모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신청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요거 얘 송곳입니다. 송곳이 물뽕을 딱 꽂았어요. 지금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냉각수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냉각수 경고음이 울려가지고 뭐 왜 이러지?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그래도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그러니까 장비를 세워가지고 이게 뒤를 한번 열어봤더니 여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뭐라지 물총 쏜다고 그럴까요? 쭉 애기 오줌 줄기처럼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냉각수가 샜다는 겁니다. 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럼 이 구멍이 왜 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식이 돼가지고 이 구멍이 난 겁니다. 부식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안은 지금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썸머스타트가 여기 있어요. 썸머스타트를 제가 최근에 교체를 했고요. 엔진 냉각수 순환법도 최근에 교체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다 부식에서 원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교체한 게 있어요. 이게 썸머스타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체를 한 거예요. 썸머스타트. 이거 빨리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르고, 물론 이게 고장이 나면 아이고 이거 굴러간다. 이게 고장이 나면 빼면 됩니다. 일단 빼고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다시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개봉을 안 했는데, 얘는 엔진 그 냉각수 순환 펌프입니다. 이게 펌프. 얘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데서 구멍이 났다, 샌다, 그러면은 그냥 안 새기만 하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엔진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풍월로 알고 있어요. 아,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그 경운기는 이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경운기는 이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크기가 다 틀립니다. 아무 데나 가도 구입해가지고 딱 맞춘다, 이게 아니에요. 엔진마다 제조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일단 작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송곳으로 그냥 순간 접착제 발라가지고 또 딱 탁탁 때리니까 안 새더라고. 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쇳분으로 붙여라, 뭐 비누로 막아라,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용접을 하든 안 새게만 하고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적에 미리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교체를 하려면은 좀 이게 뭐 어느 정도 나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대충 했다가는 다시 재탁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돈을 좀 들이더라도 엔지니어를 불러가지고 AS를 불러가지고 깔끔하게 교체를 해가지고 재탁 나와가지고 맨날 현장에서 그냥 뭐 작업도 못하고 이것만 막 만지작거리고 있다가는 현장에서 쪽 다 팔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전문가가 어디 저 멀리 있다 그러면은 가까운 카센터, 그런 사람들은 뭐 전문가입니다. 이게 엔진 전문가, 카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제품이 있어야죠. 그때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교체 좀 해주세요 하면 들고. 배터리 가게도 이걸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엔진 뒤에 온 김에 잠깐 좀 부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이게 카바가 씌워져 있어요.
카바가 씌워져 있는데 얘가 세로모터입니다. 세로모터 뭔지 아시죠? 엔진 시동을 가동시켜 시동을 걸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카바가 씌워져 있는 이유가 다 있을 거라 봅니다. 어떤 충격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습에 안 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카바가 있는 겁니다. 못 찾아요 이거. 우리 그 오포 기사님 잘 모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그란 것이 있는데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질소 탱크라는 겁니다. 질소 탱크. 그 유압으로 해서 움직이는 장비는 이 질소 탱크가 다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압의 어떤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질소 양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막 엔진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를 빨리 불러가지고 요 교체만 하면 됩니다. 교체 뭐 충전해가지고 교체도 하기도 하고요. 뭐 A급으로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얘가 세로모다입니다. 얘가 지금 세로모다를 지금 가지고 다녀요. 얘를. 근데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보면은 기계 탓을 하시는 분들 뭐 사업주라든지 차주분들이라든지 또는 오퍼 기사님들 대부분이 저는 세로모다라든지 이런 게 고장 나면 그때서 허벌레벌레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해가지고 작업 한 2, 3일 죽이고 구입해가지고 교체를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소모품 뭐 전해레대라든지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 저 질소 탱크라든지 질소 탱크는 뭐 그럴 필요가 없겠네. 이제 소모품 같은 거 교체해 줄 때 전해레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장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장비를 좀 운행을 했다. 그러면은 미리 교체를 하는 겁니다. 고장 나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교체를 하는 거예요. 미리 소모품들은 우리가 이제 그 연료 필터라든지 엔진 오일 뭐 교체 이게 우리가 미리 교체를 해주듯이 다 마찬가지예요. 소모품은 미리 교체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고장 나가지고 그때 서면요 쪽 다 팔리고 일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로모다 같은 경우는 한 10년 가동했으면은 미리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비행기가 하늘을 지금 손님을 약 200명을 태우고 하늘 날고 있는데 뭐 세로모다라네. 뭐 전기 발전기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 시동이 꺼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기가 안 되고 뭐 그러면은. 그래서 미리 소모품 미리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하늘에다 매달아 놓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제품 구입해서 미사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고요. 소모품 미리 교체를 하는 겁니다. 소모품 미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 물펌프 같은 경우도 예비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비로 가고 다니는데 한 3년 정도 썼으면은 그냥 미리 수리를 하세요. 이게 뭐 고장 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수리는 뭐냐면은 베어링하고 뭐 리데나 그다음에 카본 브러쉬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전해레더도 마찬가지. 전해레더도 고장이 레귤렌저하고 카본 브러쉬라든지 베어링 이게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미리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미리. 자, 엔진 앞으로 다시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냉각수 뺄 때 이걸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캡이 또 하나 있어요. 저것은 유압류 뺄 때 쓰는 겁니다. 저 유압류. 우리는 이제 어떨 때 보면은 그냥 탱크에서 뭐라 그럴까 뿌까뿌까 해가지고 탱크에서 빼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서 빼내면은 좀 많이 빼내고 보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기서 빼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주분들은 바로 하세요. 바로. 아마 지금 뭐 살짝 그 냉각수 빼보면은 아마 녹물 흙탕물이 콸콸콸 나올 겁니다. 콸콸콸 나올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수돗물 비싸지 않잖아요. 말똥 하나 사가지고 장비 쓰고 있으면 지금 작업 안 하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시동 걸어놓고 교체를 하세요.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기사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이게 장비가 기사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거잖아요. 이 몇 억짜리인데
장비 기사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서 한 3, 4일 있으면서 자 점심시간에 교체하고 저녁에 뺐다가 아침에 보충하고 이렇게 한 며칠 하세요. 갖고 몇 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7번 했어요. 7번 뺐다가 10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치더라고. 그래서 오퍼 기사님들한테 맡기지 말고 오퍼 기사님들은 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뺄까 이런 연구를 하시고 사업주분들을 차주분들이 좀 하세요. 이게 정말 지금 바로 하셔야 돼. 바로. 그렇지 않으면은 저 장비 고장나면 박살납니다. 박살.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손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건 뭐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하세요. 그리고 유압류 교체는 좀 유압류가 약간 맑으면서 약간 노란색을 떼야지, 좀 검은색이 띈다든지 흙탕물이 띈다든지 그러면은 그 유압류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정도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교체하고 또 한 일주일 작업하고 또 교체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압류에 뭐 다른 것이 혼합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열받아 가지고 변색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도가 떨어져요. 그 유압류도 그냥 한 번만 교체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 일주일 돌렸다가 또 보충하고, 그래도 뭐 색깔이 좀 안 좋다, 또 교체를. 왜 그러냐면 이 유압류가 장비 반응을 좀 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면 벌써 다른 데가 고장이 옵니다. 손을 못 쓰는 그런 고장이 오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돼요. 유압류도 잘 이렇게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